안녕하세요. 최한석입니다. 제가 요즘 명륜 진사갈비에 푹 빠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매우 긴급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모든 주체병기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전략 수포 타격력이라고 하는 이 수단들을 모두 끌어내 가지고 올해 연말연시에 그어놓은 바로 그날에 연합 무력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판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자세한 내용.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앞에 이제 자막도 나갔습니다만은 그 최고 수준의 도발이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도발. 아마 그냥 미사일 한두 발 쏘고 그다음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핵실험을 하든지 단발적인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그래서 이게 북한이 끔찍하구만. 이게 북한의 이게 공격력이 뭐 미국을 압도한다? 말도 안 되겠죠. 대한민국을 넘어선다? 이런 걸 한 방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무력 시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어제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했다고 하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에 대한 뉴스 기사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뭐 길지 않습니다. 그 행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제 기사에도 있겠지만은 어디서 했느냐면요. 지금까지는 뭐 갈마반도, 평북, 그리고 저 철산 이런 데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데서 했지만 이번에는 국방과학원에서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방과학원이라고 하면 이게 평양에 있는 어운동, 즉 용성구역 어운동에 있는 국방과학원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나 이제 살고 있지 않고요. 국방과학 연구기관들 그리고 보장부서들, 생산공단들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어운동에 집결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훈련을 결국은 김정은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다 참가했대요. 대연합부대. 몇 개 될까요? 한 수십 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격은 북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연발 사격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연발. 3분 간격으로 앞서서 지난 10월 30날 보았습니다. 빵 쏘고 제일 초기에는 7분 있다 또 빵 쐈는데 이번에는 꽝 쏘고 7월 30날에는 3분 있다 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이 무려 30초 간격으로 30초요. 단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신형 방사포 나왔을 때, 조종 방사포탄이 나왔을 때, 야, 이게 방사포가 아니야. 이건 미사일이야. 라고 우리 국방부가 일단락을 지었던 겁니다. 미국도, 이것이 미사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 우기거든요. 야, 아니야, 그게. 그 미사일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세계가 가지지 못한 이런 조종 신형 방사포탄이야. 그걸 좀 우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도 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어저께 보여준 그 사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국방부의 판단하고는 달리 이게 신형 조종 방사포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큰 문제가 제기되죠.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한 정보 자산을 들여서 보고 있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지 않느냐. 물론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연장됐지만은 그하고 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으니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를 못 가질 거고. 그렇다면 이게 뭐일까요? 오늘 아침도 아마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어저께 아마 언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끝끝내 우린 미사일이 아니고 조종 방사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인민군대 이 군사기술적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장비들을 개발 완성했다고 하면서 이런 장비들은 북한을 고리압살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적대적 원수들에게는 무자비한 타격력, 세상에 없는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으릉대고 나섰습니다. 사진 몇 장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3장이 실렸습니다. 이겁니다. 조종 방사포탄, 신형 조종 방사포탄. 세상에 없대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필요치 않으니까 안 만들었지. 솔직히 이게 남한이라고 하는, 남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쏠 수 없다라고 하면 제일 초기 단계에서 저게 평택 이남에 있는 미군 기지들 갖다가 바로 햄프리 기지죠. 이런 것들 뒤에 있는 이런 그 한미연합군을 일격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전술적 의도 밑에 만든 것이죠.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거야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되는 현대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 시기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들, 남한의 국방과학자들 결코 수준이 일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 자세한 어떤 그 전술 지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연포라고 하는 데서 일단 380여 미터에 있는 고도 정점 97km 초령 방사포 2발 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그 열도를 끓이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10월 들어와 가지고요. 연말연시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김정은 데드라인 거서 그땐 뭐가 터지든지 엄청나고 눈이 뒤집혀질 만큼 이게 터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10월 31일에는 아시는 것처럼 평안남도 순천에서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죠. 그리고 11월 16일 김정은 전술 비행 훈련을 또 지휘를 했다. 그리고 18일 날에는 낙하산 침투, 강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했죠. 그 다음에 11월 23일에는 창린도에 가가지고 우리 땅을 불법 점검하고 있는 저 앞에 보이는 건 백령도하고 소청도하고 대청도거든요. 우리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땅을 불법 침입한 저 원수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닷새 지나가지고 오늘 또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국방과학원이라 했는데 저는 국방과학원 이 본사는 평양시 용성구의 언동에 있는데 바로 이 작자들이 그런 분소를 또 만들었다는 소리네요. 분소를 한경남도 연포 일대라고 하는데 저는 연포에서 한경남도 함흥에 살았습니다. 연포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 거기에 주로 지난 그 심포 강산리에 그 쾌도 아시죠? 북한의 경수를 지어주기 위해서 심포로 갔던 사람들이 주로 연포 비행장에 내려서 차량으로 이송해서 그걸 갔거든요. 그쪽에 아마 가본 아마 여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행장이 있고 그냥 논벌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쐈는데 함흥에서 쏴가지고 아주 그 먼 거리를 방사포를 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방사포가 성공한다고 하면 햄프리스 기지나 그 뒤에 있는 우리 후방에 있는 이런 한미 전력들 상당히 위험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뭐 소위 여기 퍼런 모자 쓰는 이 작자들이 다 대연합부대장이라고 하네요. 대연합부대장들. 자, 이 김정은이 입은 이 코트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납니까? 야, 저는 이거 본 순간에 그놈이 입었던 바로 그 코트를 빌려왔나?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었나? 예.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히틀러가 좋아하던 그런 가죽 점퍼란 말이죠. 히틀러가 받는 이런 거 입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억세 보이고, 그리고 파워풀해 보이고, 어딘가 그 기계와 그런 것들이 아주 넘쳐 보이는 이런 걸 또 입고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 새로 김정을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히틀러가 좋아하는 그런 화양내가 풍겼던 그런 걸 연상하는 이런 코트까지 입고 나와서 아직 놀아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죠. 북한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바로는 바로 북한이 올해 5개의 어떤 초대형 아니면 뭐 이스칸데르 아니면 김스 미사일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SLBM을 정착할 수 있는 잠수함 이런 쪼가리들을 다 모여놓고 한 방에 이제 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완성이 되었을까? 어느 수준에서 완성되었을까? 이거죠. 뭐 2013년에 김정은이 당, 군 그리고 정부의 최고 간부들 다 모아놓고 원래는 2018년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까지 5년 동안에 악종고틀에서 만난을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최여고 사령관이 이 손에다가 이 5개 나중에 2개 더 뿌렸습니다마는 5대 슈퍼 타격력을 반드시 지어달라. 그러면서 그것을 당, 정부, 군대, 그리고 사법검찰의 주요 그 수장들한테 하나씩 맡겼습니다. 너는 SLBM 하라. 너는 뭐 초대형 하라. 너는 뭐 하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가장 핵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핵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마저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했죠. 그리고 미국의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고 세 번째는 핵 배낭. 이게 소부대 전투원들이 배낭 한 15kg 정도 되는 걸 메고 와서 우리 남한 지역의 특정한 장소에다 묻어놓고 거기서 탈퇴하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라니움이 즉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그 위로 가는 사람들이 피폭받고 그 사람들이 대중 집합장소에 가서 그 피폭받은 것도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거대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보여줬던 잠수함 미사일 SLBM을 2발 싣고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미사일. 특히 이건 남한을 갖다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싣고 제주 해협을 벗어나서 저기 태평양 어딘가에 가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남을 사살했던 그 바로 독극물, 즉 이게 생화학 무기죠. 생화학 무기. 그리고 또 사이버 전사들을 준비시켜서 금융, 과학기술, 군사, 전략적 정보 이런 것들을 훔쳐오는 이런 사이버 부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들, 통신, 그리고 가스, 원전, 그리고 항공, 교통 이런 시스템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공격 준비. 이 지금 평화라고 이거 우리가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놓은 2년 반 사이에
북한은 그 전에 굳건하던 대북 태세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지금 거의나 다 해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말이죠.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어떻게 이걸 지은 죄를 다 갚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탄도미사일 이스칸테로 올라가서 막 미사일을 춤을 춥니다. 타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SLBM,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그리고 킴스 미사일이라고 또 만들었죠. 이 네 가지 이것들이 완성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다 동시에 갖다가 왁 보여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에게는 엄청난 위협,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을 정말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도 봅니다. 그 잘했다는 게 제가 상대적인 표현이죠. 왜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청와대, 얘네들을 계속 발톱까지 끝까지 무장시키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쳐들어오든지 북한이 뭐 킴스를 가지든 SBM 가지든 조종 방사포탄을 가지든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넘쳐나는 복속에서만 이 뭔가를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물론 삶이 어렵고 그네들의 정말 그 속사정도 참 어둡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나라의 후대인데 이건 메고 나갈 우리 후대들인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을 감고 사는지, 왜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달동네 이야기인 줄 알고 달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층들, 이거 부모님들 세대의 이런 의식 상태, 북한에 대한 올바른 그런 대북 이런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무지해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연말 연시에 북한이 정말 동서해안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부어 가지고 적들에게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불배라고 쏟아내라고 이번 지금 전군에 지금 지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불벼락, 참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지금 위험천만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12월 내달 중순이 될지 또 내달 31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굉장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북한의 특대형 도발, 정말 이게 무심합니다. 그럼 이 자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핵 보유국을 용인하겠다는 거, 용인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모델 아닙니까? 지난 1, 2, 3차 판문점 회동까지 해서 트럼프가 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도 했지만 그때는 뭡니까?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대신 우리가 중요한 핵 수단들, 시설들을 파기할게. 미국은 안 된다. 통고 다 내놔라. 빅딜이 아닙니까? 해봤더니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직한 너 모든 걸 내내라, 이걸 넘을 수 있는 자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해봐야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만난을 넘어서라도 핵 보유국을 용인받는 게 더 좋겠다. 근데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지금 더 죽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었건만 북한 주민들의 쌀 고가는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쌀 1kg이 사무원, 대학 교수의 한 달 노임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지금 아주 초고공으로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초보적으로 커피 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먹자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뭐 여기에 뭐 오징어나 이런 거 먹자는 거 아닙니다.
밥 한 끼라도 세 끼를 좀 먹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그보다 더 힘들더라도 평양시에 500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완전히 굳혔고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 정말로 미친놈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친놈 전략. 야, 쟤 미쳤네. 제가 미국이 저러다가 공격하면 좀 어떡하자는 건가? 에? 중국도 혹시 위험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핵 돌아설 거냐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커져도 이 미친놈은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소리를 내고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얼려가지고 달래가지고 그래서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어떤 정책적인 성과라고 계속 이거 우길 수 있겠느냐?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만약 올해 말에 그렇게 대규모 시험 한다라고 하면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미국도 그 지금까지 유화 정책 설득하던 이런 정책에서부터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정은이 요즘 하고 있는 이 못난 짓거리 저는 환영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불질하고 계속 하야근에 풍기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뒤통수 쳐라. 그러면 너는 갈 곳이 오직 한 곳밖에 없겠죠.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북한군의 총 위험한 무기들 다 꺼내서 하는 이런 그 무력 시위를 한 다음에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아침 쏘고 그걸 또 신문에도 갖다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런 상황, NKTV를 들으실 수 있다면 그 밑에 정보관들이 그런 내용들을 갖다 보고할 수 있다면 이걸 보시고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 끼운 그 첫 단추, 평화라고 하는 그 단추,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오고 있던 행여나 싶던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 이것은 총파산됐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했다가는 우리 국민, 우리 국가 정말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무력들이 완벽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연합 무력은 그대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해 5도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바로 점령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북한이 나오는데 우리 청와대 정말로 아직도 뭐 이해할 수 있다는지 9.19 위반을 뭐 했네 만에 이래 말공부질하겠으면 그런 말공부질이나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쥐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똑똑히 정신 차리고 NSC가 됐건 뭐가 됐건 빨리 이게 모든 대북 정책 총파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군의 최신의 이런 무력들을 더 강화하고 북한이 만약 12월에 총합적인 연합 무력 시위를 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지금 지연됐던 샌더스라고 합니까? 한미 연합 공중훈련 오히려 하겠다는 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위력을 북한한테 한번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무력만 가지고도 북한의 무력에 엄청난 걸 커버할 수 있거든요. 월등한 무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때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발바대도 그냥 그 미소를 띄우고 이런 비굴하고 이런 정말 노예 같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북한은 점점 콧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 이야기를 이제 신속히 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 연합 무력 시위를 하고 나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꼭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는 건 말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군은 아주 본격적인 동기, 하기, 그다음에 뭐 동절기 뭐가 됐든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상공에서는 공중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 비행기 하나 뜨면 북한도 한 대 뜨거든요. 우리 대부대가 움직이면 북한도 기름을 태우면서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정권이 북한하고 노디닥거리다가 군사훈련 양쪽에 하지 말자 했더니 지금 북한의 기름이 엄청 싸졌어요. 군이 안 쓰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건설하는 데 쓰고, 이게 군사훈련만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한테서 모든 가구들에서 기름 휘발유죠. 디젤유. 이거 한 병씩 다 또 모읍니다. 그럼 주민들은 뭐 죽을 판인데 또 기름까지 내라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만 아우성, 그 하늘을 찌르죠.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라고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그런 군사비를, 지금 국방비를 대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 바다에서 훈련하고 하늘에서 훈련하고 훈련해야죠. 이런 완강한 그리고 드센 억척 같은 이런 국방력 앞에서 북한은 지가 스스로 흰깃발 내지는 뭘 들고 나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낮 시간이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아마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아마 저녁 시간일 것 같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과 좋아요를 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성금을 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